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채권 출심하는 그 당사자들이 이제 뭐 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채권자는 당연히 본인의 이제 채권이다 보니까 뭐 채권 출심을 이제 할 수 있는 주체가 이제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채권 출심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가가 이제 내어져 있는 데가 통상적으로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제 채권 출심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신용정보 회사가 이제 국가에서 인가가 이제 되어져 있는 데가 이제 신용정보 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업계가 이제 법무법인이나 이제 변호사 업계가 이제 채권 출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보통 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채권 출심이라는 거는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이제 실수를 하지를 않고 소기의 성과를 이제 올릴 수가 있다는데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하는 거는 무슨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나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재판을 주로 이제 하는 그 기관이죠. 아무래도 이제 법률 지식이라든가 복잡한 이제 법률 상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그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채권 출심에 그 필요한 법률 내용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압류라든가 뭐 이러한 그 내용 자체는 몇 가지 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렇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그 압류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채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이거든요.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 내역, 거래 은행 또는 뭐 재산 이런 조사 내용이 선행이 되어야 법 조치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없습니다. 그런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인가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채권자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 출심을 거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얻어서 변호사가 채권 출심을 같이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하는데 통장 압류를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통장 압류를 이제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라든가 신용 상태라든가 뭐 카드 사용 여부라든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주거래 은행을 딱 찍어서 그래서 채권 금액을 균등 분배를 해서 이렇게 압류를 진행을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취득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시중은행 아무데나 찍어서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의 압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다 그러면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 출심이 들어온다라는 힌트밖에는 안 주는 거예요.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뭐 채권 출심이 들어온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채무자로도 하여금 자기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그런 뭐 힌트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그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채권 출심 행위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재산 명시 신청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그 법조치입니다. 그러면은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서 선서하고 자기 재산이 뭐 있다라고 이제 선서하는 건데, 신고하는 건데, 신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재산? 내 재산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뭐 땅이 어디 있고, 은행 계좌에 뭐 돈이 1억이 들어있고, 신고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돈 못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신고하면은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조사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선서하고.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비용 들여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기술적인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자 병원을 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으면은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피부과에 가서 진료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뭐 형사재판을 받는다든가 민사재판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률 적인 내용을 상담을 받고 변호 저력을 얻어야 되는 게 맞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돈 받는 거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받는 내용은 돈 받는 기술자한테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돈 받는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신용정보 회사에 있는 신용관리사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하고 접촉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공사 현장, 만약에 채권 내용이 공사 대금이라 그러면은 그 제3채무자를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실사도 나가봐야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채무자가 뭐 장사를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장사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런 것도 실사도 나가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뭐 대충 은행 압류나 뭐 그냥 대충 시중은행 찍어가지고 걸리면 뭐 하는 거고 말면 말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변호사라는 그 직이라는 직위에 억눌려서 뭐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셔야 못 받을 돈도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받을 돈도 못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무에서 굉장히 저희가 자주 봅니다. 재판 시작을 해놓고 승소 판결 받았는데 받을 돈도 못 받고 결국에는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한테 쓸데없이 돈 날리고 오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러지 마시고 재판은 재판대로 하셔서, 그리고 또 재판도 쓸데없이 그 원인관계라든가 이런 게 깨끗한 재판들이 있습니다. 원인관계가 정확한 재판, 돈 빌려줘서 차용증 가지고 하는 재판은 변호사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변호사가 조력이 필요 없는 재판입니다. 그런 재판은 그거는 뭐 본인이 그냥 법정에 나가서 원인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냥 법무사에서 소장 써가지고 내면은 승소 판결 나오는 재판이에요. 모르시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변호사 몇백만 원씩 주고 사서,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변호사 뭐 법정에 한두 번 나가서 서 있다가 나오면은 그냥 승소 판결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비 300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서 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채권자가 모르면은 그렇게 돈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신용정보회사의 그 상담을 받으시면은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거 변호사 살 일입니다, 아닙니다,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뭐 내용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의 직원분들이 만물 박사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돈에 관한 한 만물 박사라고 칭하셔도 되십니다. 여기저기 모르는 내용이 없어야 돈을 받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잡다한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재판을 받아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 또는 뭐 공정증서를 받아놨는데 변제 기일이 다 닥쳤다든가 이렇게 되셨을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라도 그 신용정보회사에 그 방문을 하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채권을 그 회수하는데 차질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팀장이었습니다.